그럼 이거 뭡니까? 지금 한 5줄 정도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저가 정책. 그죠? 저가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원가 우위입니다. 그죠? 원가 우위. 이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원가 우위.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도 저가 전략을 펼칩니다. 이거 정책해도 되고 전략해도 되고, 그죠?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걸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원가에서 내가 우위가 있어야 저가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원가에서 우위가 없다, 저가 하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창출 안 되니까 기업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유지 존속하려고 하니까 저가를 펴야 돼요. 왜? 거기 나오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이걸 한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내 경쟁자들이나 모방 제품을 보니까 시장에서 8,000원 받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8,000원을 받든지 7,900원을 받아야 되지. 나는 8,100원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안 오는 거죠. 단 내가 고가를 할 수 있을 때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내가 아주 크게 어떻습니까? 차별화가 되어 있을 때. 그죠? 또는 내가 독점일 때. 그때 내가 고가를 해도 소비자는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장 일반적인 걸 여기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저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요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 또는 점유율 증가 이거 나올 때는 무조건 저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또는 시장 점유율이나 또는 저가 시장 유지 존속이나 저가 원가 우위일 때도 저가 요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나 하면 시장 점유율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요거 같은 명이야. 시장 침투가 목적일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저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가가 딱 나오면 빨간 걸 무조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빨간 걸 무조건 언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원가 우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론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그죠? 3S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아니면 대량 생산. 이게 돼야 무조건 원가 우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쭉 적어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가 요것만 딱 나오면 저가 정책이든지 저가 전략이 나오면 이거 그대로 쭉 연결되어 있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가격을 포지션하기 위해서는 3C 분석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1차에서는 이걸 안 해도 되는데 2차에서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하면 또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고려 대상이 요 3S다. 그래서 고객, 원가, 경쟁자. 그래서 고객, 원가, 경쟁자. 요걸 가장 많이 쓰는 3C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고객은 뭡니까? 고객, 물건을 사는 사람. 앞쪽에 됐었습니다. 그죠? 편익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 제품은 고객이 사용했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베니핏을 느낀다. 또는 소비자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라는 것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딱 나옵니다. 그죠? 편익은 가격보다가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고, 그게 이제 고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가는 어떻게든지 어떻습니까? 가격은 원가보다가는 높아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경쟁자 딱 보니까 경쟁자 제품을 고려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제품이 어떻게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포지셔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객의 편익하고 원가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고객의 편익이나 앞에 1, 2의 범위 내에서 경쟁자하고 이렇게 보니까 경쟁자가 이렇게 받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최소한 똑같이 받거나 조금 낮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경쟁자가 너무 낮게 받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원가나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거기에 맞춰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고객의 편익이나 원가를 고려했었을 때 마지막에 경쟁자를 고려해가지고 나도 그 범위 내에서 맞추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내가 고객에 맞추거나 원가에 맞추면 경쟁자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하고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게 3C 분석이 있다. 그 3C는 고객, 원가, 경쟁자. 요 세 개를 꼭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3C 자체는 안 물어보겠죠. 다음 주 가격 결정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결정이 뭐 하나 물어보면서 그죠? 그다음에 가격 결정 뭐 하는 뭘 하나 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겠죠. 그럼 가격 결정하는데 뭐 이런 거 있고 가격이 뭐 이런 거 딱 하면서 대표적인 형태가 3C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고객, 원가, 경쟁자. 영어는 뒤에 거 안 써도 뭐 컨슈머나 뭐 코스트나 뭐 컴페티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3C 해놓고 한글로 그냥 고객, 원가, 경쟁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3C 분석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그 밑에 딱 보니까 또 3C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걸 그냥 참고로 이니셜만 땄기 때문에 반드시 요 세 개를 고려하는 게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위에 나오는 3C를. 근데 또 한 산업 3C 다음에 고객은 또 있어요. 경쟁자도 또 있어요. 아, 자사, 자기 기업의 코퍼레이션 이렇게 해갖고도 또 C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의 내부 환경들을 딱 고려해가지고 자, 요렇게 했었을 때 강점, 약점 따지면서 또 요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걸 다 따지면서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가를 고려하는 게 위에 있는 3C가 대표적인 3C 분석.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건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헷갈리실 것 같으면 위에 3C 분석. 가격 결정할 때.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 1차에서는 3C 이런 거 뭐 아예 언급 안 하고도 뭐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죠? 근데 1차 원론 교재, 제 교재에는 보면 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1차 책이 있으면 그걸 한번 쭉 보셨으면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2차에서는 가격 결정에는 3C 분석. 요걸 꼭 한다.